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겟레디를 찍는데 저한테 엄청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화장이 귀찮지? 아니 어렸을 때는 화장하는 게 재밌었는데 요새 이렇게 나가기 위해 하는 화장은 좀 귀찮아. 일단 요거부터 떼고 스킨케어를 좀 해줄게요. 제가 저번에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는 회사에 다니니까 혹시 회사분들이 볼까봐 똑바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건 인스타를 하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들어간 거는 똑같은데 맨 처음에 뭘로 들어갔냐면 요새 약간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런 거 있죠. 약간 좀 가짜 사람? 얼굴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약간 요런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얼굴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걔네도 몸이 있어야 되고 이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아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맞는 사람을 하려고 들어간 거야. 근데 맨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그런 가상 인간을 만드는 기술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약간 이런 설명을 듣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회사 책상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서 처음엔 진짜 잡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약간 출근하는 게 출근하는 것 같지 않던 시절? 저도 살짝 이 일 자체를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있어. 알바 느낌으로 해야지. 잠깐 이제 그때가 하필 또 방학 기간이고 코로나여서 우리 다 비대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학에 알바처럼 해볼까? 그리고 전 그게 약간 그렇게 이렇게 오래 1년 넘게 하게 될지도 몰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근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스타트업은 모든 스타트업이 다 똑같을 거예요. 방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시도했다가 저거 시도했다가 막 바뀌어. 막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또 뭘 했었냐면 지금 인플루언서분들 이렇게 제품 이제 업로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하는 마케팅 회사 같은 그런 거를 제가 혼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대표님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대표님이 주변에 아는 좀 화장품 회사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이런 마케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마케팅을 하기로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성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났다는 게 제가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거기서 매출이 나요. 어떤 식이냐면 대표님 주변 이제 지인 장사인 거죠. 지인 장사를 해서 이제 성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마케팅 영업부에서 나오는 수익의 7%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그래서 저는 아싸 게이득? 약간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첫 달인가? 두 번째 달까지 돈이 들어오고 그 후로는 이제 인센티브랄 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번에 마케팅 일을 했고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센티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좀 사실 말하기도 제가 약간 그런 거 잘 말하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도 조금 뭐 하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냥 계속 얼굴 볼 사이인데 조금 껄끄러워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나한테 인센티브 오는 게 하나도 없어. 일은 계속 하는데 인센티브 오는 건 없어. 어쨌든 그래서 그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일이 생기거든요.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려면 일반 그냥 진짜 사람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람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거를 또 촬영을 나가요. 스튜디오를 잡고 가서 촬영을 하는 거야. 계속 이제 모델분한테 디렉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요청 드리면서 얼굴 각도 바꿔주세요. 약간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그거 찍는 일을 또 하게 돼요. 점점 방향이 이상해지죠? 뭐 어쨌든 근데 그때도 그냥 시키니까 했어. 그래 해야지. 이게 뭐 회사에 어쨌든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지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데이터를 내가 가공을 하래. 그걸 이제 데이터로 쓰려면 진짜 사람 있는 그대로 쓰면은 피부 결정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처음 들어간 거라 이제 점점 산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중간에 한번 연봉을 올려주십니다. 얼마를 올려주냐? 400만 원을 올려줘요. 되게 많이 올려준 것 같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최저임금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1년도에 들어갔나? 그게 2,200만 원이었어, 처음 월급이. 그래서 2,200만 원 받고 일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2022년 그쯤 애매하게 올려줬던 것 같아. 거의 모르겠어요. 1년 좀 지나고 올려줬는데 한 7, 8월 달에 400을 올려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연봉은 2,600만 원이 됩니다. 신났죠? 막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는 데도 없다는데 그래서 개꿀인데 솔직히 여러분 회사에 돈 벌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돈 올려주니까 저는 조금 신이 났죠? 아싸 이러고 그럼 내년에도 올려주실 수 있겠다.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또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모델 촬영한 걸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나와요. 근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얼굴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얼굴이 뭐냐면 이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짬뽕시켜서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우리는 팔아야 되겠죠? 근데 맨 처음에 뭐였냐면 이걸 쇼핑몰한테 팔자였어요. 약간 모델이 얼굴이 있는 모델은 이제 섭외가 비싸니까 얼굴 없는 모델을 갖다 쓰시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서 얼굴을 예쁘게 바꾸세요.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팔아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비포 애프터 바뀌기 전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스타트업 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말하다 보니까 열이 받는데 잠깐 시키고 갈게요. 갑자기 제가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서. 근데 이제 비포 이미지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냥 막 어도비 스톡 이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저작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거기 사진의 문제점은 뭐냐면 살짝 외국스러워요. 외국스럽고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얼굴에 한국인을 바꾸면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원한 건 한국 쇼핑몰 이미지, 한국 쇼핑몰 같은 느낌이 나는 이미지를 변환을 해달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냐 막 했는데 일단은 쓰고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주래요. 야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일단 쓰고 거기서 발견을 해서 내려달라고 하면 그때 내려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도 엄청 하고 이제 영상도 변환을 해야 할 때가 있어서 영상도 열심히 변환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 같은 어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썼겠죠? 그냥 계속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모델 섭외도 계속 하면서 촬영도 나가서 촬영하면서 촬영하고 온 그 데이터들을 또 제가 정리를 하고 약간 이런 거를 계속 그냥 반복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항상 근데 대표님이랑 그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게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고민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말할 수 있는 게 조금 애매하다. 좀 애매해서 이게 맞나 싶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곧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나오고 이제 진짜 SNS 운영할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저는 자아였어요. 제가 제 몸 위에 씌우는 게 아니라 저는 자아. 나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자아가 될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저한테 자꾸 야금야금 그 몸 모델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홍보할 영상을 만들래요. 근데 저를로 만들래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막 하면서 그냥 제 얼굴로 만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짜증은 아니고 좀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저 회사에 화장 안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저 머리도 근데 막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모자 쓰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모자 쓰면 여러분 그 변환이 안 된다. 얼굴 변환이 안 돼서 머리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고 아니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일도 아닌데 시키니까 짜증나는데 까라면 깠죠. 까라니까 깠다. 그래서 그 영상도 만들어서 막 그거 인스타 광고도 막 지들이 돌리고 막 이랬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SNS 계정을 운영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그걸 해보지 않겠니요? 그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 잘 하실 것 같은데 뭐 해보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밝지 않다. 깨방정? 저 인터넷 밈 같은 것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막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물론 진짜 유명한 하이포 이런 건 알아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하는
그 정도의 트렌드 세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한테 그걸 시켜가지고 제가 못할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모델을 하실 다른 분을 이제 모집을 할 건데 그분 대우를 더 좋게 해줘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싫어할 것 같대요. 내가 거기서 일짝빠개 쳤지. 나한테 물어볼 때는 내 뭐 돈 올려준다는 소리 안 했죠, 당연히. 뭐 인센티브 뭐 거기서 뭐 수익이 엄청 발생하면 그걸 떼주겠다는 소리 맨 처음에 당연히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좀 빡이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나 원래 하고 있는 일 다에다가 더하기 모델까지 하라는 거였는데 그 모델은 와가지고 이제 그 몸 모델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탤런트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탤런트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고 그건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나한테는 뭐 돈 올려준다 이딴 말도 없었으면서 릴렉스. 갑자기 그딴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600이니까 얼마야? 그 실수령액이 200만 원인가? 200만 원이야. 2,600이면 200만 원 언저리거든요. 근데 걔네가 알바몬의 공고를 얼마로 올려놓은지 아세요? 250만 원 월급을 주고 인센을 별도라고 올려놓은 거야. 250이면 여러분 아마 그 연봉 3,000일 거예요. 한 3,000만 원? 어쨌든 나는 200 주면서 그것까지 부려먹으려고 했으면서 알바몬에 그딴 식으로 공고를 올려놓으니까 내가 진짜 빡이 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였냐면요. 근무 시간 협의 가능 이거였단 말이야. 내 주 5일을 다 안 일하는데도 그 사람한테 250을 주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까지 별도로 지급을 할 거면서 나는 그냥 날로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그 심보 자체가 열이 막 받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정이 아주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250에 올려서 저희가 이제 모델분을 찾았죠. 그거 할 사람을. 심지어 그것도 제가 했어. 맨날 알바몬 확인하고 연락해가지고 면접 일정 잡고 그것도 다 제가 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게 구해지겠습니까? 250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조금 출근하고 주에 뭐 한 6시간 정도 하고 250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 여러분 250만 원에 그런 거 구하기 이제 쉽지 않다는 거를 본인들도 느꼈겠죠? 느끼고 있었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절 날로 시켜 먹으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2023년이 시작합니다. 밝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2,500만 원이 된 거야. 2,502만 원인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연봉을 올려달라 그랬어요. 왜? 내가 왜 최저보다는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았거든.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진짜 개 많았어요. 약간 좀 어떤 마인드였냐면 저는 최저 받을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려면 여러 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제가 지금 말했듯이 모델 섭외하죠. 스튜디오 섭외하고 뭐 이런 섭외 업무, 그 다음에 마케팅 이것도 막 크게 막 해서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런 인플루언서를 하니까 좀 이쪽에 이해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촬영한 영상 같은 거 이제 제가 또 편집하고 프리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서 가지고 이제 만약 영상을 변환을 해다가 다시 원래 영상으로 만들려면 이게 여러분 이 영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사진이랍니다. 이게 사진이 여러 장이 모여서 이렇게 영상이 되는 건데 이거를 변환을 하면요 영상으로 나오지 않고 사진이 낱장으로 나와요. 내가 3분짜리 영상을 뭐 변환한다 치면 1초에 뭐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사진이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저는 합칩니다. 합치는 걸 또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거기서는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했죠. 그리고 거기는 다 남자들이어서 약간 미적 감각이 떨어져요. 약간 좀 예쁜 거를 볼 줄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보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환돼서 나오면은 그거를 조금 보면 살짝 어색해. 그럼 그걸 좀 어색한 걸 없애는 거 그런 사진 영상 작업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일 좀 돈 더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지금 2,502만 원인데 내가 2,600보다 더 받아도 되겠지? 하고 좀 처음에는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개심각하게 막 나한테 한번 하재. 그래서 대표랑 대표 말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회사에서 몇 명이 나갔냐면 1명, 2명, 3명, 4명, 4명. 나까지 5명 나갔네. 좀 거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야 돼.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나간 건지 모두가 나갈 때 그 사람을 싫어했어.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꼴보기 싫다. 어쨌든 그 사람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왜 올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지금 포토샵도 하고 프리미어도 하고 뭐 하는 일이 많다 막 이래서 그래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못 올려주겠대요. 제 포토샵 능력과 프리미어는 별로 안 쓰인다는 거야. 근데 제가 또 막 그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가볍게 던진 말이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 포토샵 하는 거보다 외주 맡기는 게 결과물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짝 납득을 했다? 그래 뭐 나보다 당연히 저는 포토샵을 독학으로 배운 겁니다. 제가 인스타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독학으로 배운 포토샵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전문적이진 않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 못 올려준다길래 그냥 솔직히 속으로 욕을 겁나 했죠. 뭐야, 그럼 내 체제에 가까운 걸 받으라는 거야? 하면서도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근데 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과정에서 살짝 쌓인 걸 풀었어. 그 자리에서. 막 저한테 야근을 은근 압박을 했거든요. 저한테 항상 야근을 왜 안 하냐, 야근을 안 하는 이유가 있냐 이러는 거를 그 대표 말고 한 명 있죠. 걔가 저한테 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니 야근을 해야 되냐고, 일이 막 그렇게 뭐 많아 내가 뭐 쌓아놓고 가 막 딱 한 번 제가 똑바로 안 했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야근은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이 영상을 변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얼굴 예뻐지는 앱 있죠.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넣고 돌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찍찍찍 하고 그게 컴퓨터가 개 느려가지고 또 그걸 한 13분, 15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막 몇 개가 남은 거야. 그걸 어떻게 거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가 하던가 지가 야근하면서 그거 누르던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돈도 안 주면서.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이미 그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외국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언제까지 필요하냐, 내일 오전까지 줘면 되는 일정이냐. 왜냐면 제가 그 데이터를 드리면은 거기서 또 한 번 손질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걔랑 소통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줘도 된다. 약간 이런 걸 듣고 전 퇴근을 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저한테 개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왜 퇴근 막 30분 전, 40분 전에 일을 주시는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때 생각이 나서 근데 그때 준대요. 근데 그분이 출퇴근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지 맘대로 왔다가 가. 약간 그 사람이 난 정시 출근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막 한 점심 넘어서 와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야근하는 거 개강조한다? 그 시간에 오니까 그 시간에 가는 거야. 자기가 늦게 왔으니까 그 일이 늦게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늦게 지시를 하고 나한테 되게 빠듯하게 일을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빡치죠. 아니 퇴근 40분 남았는데 갑자기 막 일을 막 던지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냥 생각나서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회사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같이 굴러가는 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는 건데 지가 늦게 나오고 지가 생각이 늦게 났다는 이유로 그딴 식으로 일을 주는 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그러면 뭐 좀 일찍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완전 개뻔뻔 배짱이 태도로 나오니까 거기서 살짝 어이가 상실됐어.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뭐 5분, 10분 늦게 오시는데 왜 그거 시간 더 안 채우고 가시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점심시간에 더 하든 점심시간을 줄여서 하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잘못했죠. 그건 솔직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점심시간이 1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점심시간에 일을 시켜요. 12시부터 1시까지 내가 이제 밥을 먹고 하려고 이제 12시에 했는데 솔직히 밥 1시간 동안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30분 먹고 30분 정도 쉬는 건데 꼭 그때 일을 시켜. 본인은 인지도 못할걸? 그때 시켰다는 거? 그리고 지는 뭐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20-30분 있다고? 그냥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언제 돌아오는데 그게 뭐 10분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개 오래 없어졌다가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가 그런 건 생각 못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짜증이 났다. 뭐 어쨌든 그런 일련의 쌓임이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또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놈의 홈페이지는 대체 몇 개를 만들었다 다시 만들었다 몇 개를 만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또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만들고 있었죠. 근데 역시나 제가 언제까지인지 좀 여쭤봤는데 그때는 조금 넉넉하다는 시기였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제가 이제 잔잔바리 일들을 끝내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 만드는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약간 그날 달래 그것도 몇 분 전에 얘기한지 아세요? 레전드? 20분 전. 퇴근 20분 전에 오늘까지 주면 좋겠다. 오늘 열고 싶다 홈페이지를.
진짜 개빡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약간 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퇴근 20분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도대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줬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걔네가 저의 그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 쓰는 능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좀 되게 평가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내가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얘네 나 없으면 뭐 그럼 이거 외주를 맡기나고 왜 나 시키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막. 근데 내가 하니까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또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회사 나 왜 다니지? 돈 벌러 다니지? 그래, 돈 벌러 다녀.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 이게 여러분,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은 약간 사수, 부사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실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근데 스타트업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바이 스타트업인데 일단 저희 회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알아서 했었어야 됐어요. 알아서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한번 셋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랑 대표 아닌 사람이랑 저랑. 그때 저한테 일을 되게 회사원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어서 배웠어야 회사원같이 하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래서 나 이 회사에 계속 있다가는 계속 이렇게 제대로 된 일을 못 배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발전을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뇌리를 스칩니다. 내가 지금 뭐 저 회사를 안 다닌다고 죽을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성장도 못하는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할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관두겠다. 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회사 못 다니겠다라고 말을 했다. 간단한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 걸 인수인계 할 게 딱히 있지도 않았어. 왜냐?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작업했던 거는 다 제가 하드에 모아놨었고 뭐 제가 걔네한테 포토샵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딱히 정리할 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모델분들 촬영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다 정리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사람들 연락처를 다 찾아서 하래. 근데 제가 다 그분들을 연락처로 섭외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 에이전시 통해서 한 것도 있고 인스타 DM으로 한 것도 있고 어쨌든 복잡해. 그걸 다 하려면은 그날 안에 못 끝내.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찾을 수 있는 대로만 이제 찾아서 줬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요즘 근황 이렇게 해서 퇴사는 했고 더 욕을 하고 싶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그럼 퇴사한 너는 무엇을 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퇴사를 결정한 그날 바로 알바몬을 들어갑니다. 알바몬에 들어가서 알바를 찾아요. 열심히 찾는데 이제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와서 그걸 또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가커피였어요. 메가커피. 몰랐어. 메가커피가 프랜차이즈 커피의 최고봉,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모르고 그냥 제가 이디야도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알바가 조금 좀 재밌었어요. 저 약간 타이쿤 하는 것처럼 약간 좀 뭔지 알죠? 슈에 라면 가게처럼 타이쿤 하는 것처럼 재미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카페를 다시 해볼까? 그리고 제가 또 오전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인간인지라 내가 회사 안 다니면 조금 늦게 일어나고 해이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전 알바를 하자. 그리고 제가 수입이 일정치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월급이라는 고정급여가 아주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알바를 하자. 근데 요새 주휴수당 때문에 15시간 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알바를 하되 뭐 최대 14시간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조금 찾자. 그거를 쪼개기식이 아니어야 돼. 막 3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바쁠 때마다 2시간, 2시간 이러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길게 일하면서 오전 타임이고 요런 알바. 근데 이제 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았는데 메가커피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 이제 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그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아이섀도우는 릴리바이레드 큐피드 클럽 새로 나온 건데 무드 키보드 원 멤버십, 오후 원 멤버십 이거를 저한테 DM으로 요거 구매하셨는데 어떻게 화장해야 될지 한번 찍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릴바레의 원 멤버십으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죠? 맞아.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거야. 뭔가 너무 이게 딱 느낌이 왔어. 사장님 너무 좋으시다. 이게 느낌이 아주 빡 왔어. 왼쪽 제일 위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줄게요. 약간 좀 요새 그 출근 시간 논쟁이 있죠. 막 10분 전에 출근하라는 거 맞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꼭 그런 거 아니어도 10분 전에 출근하면은 제가 편하니까 좀 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분 전에 되도록이면
저녁이면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왜냐면 오픈이니까 7시에 카페를 땡 하고 열어야 되는데 제가 7시에 거기 도착하려면 전날 마감한 거 하나도 안 치워져 있는데 갑자기 제가 카페를 막 열 수는 없으니까 좀 일찍 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다 이제 책정을 해서 다 월급으로 넣어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정말 흔치 않아요, 여러분. 이 알바 바닥에 흔치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으시다 이러고 거기서 알바를 하게 되고, 제가 어제 엊그제 2번 갔다 왔는데 메가커피 알바생 여러분 존경합니다. 나 진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이 지게 많아요. 제가 이쪽 동네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아침이고 평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이번에 목금 출근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이런 마인드로 갔어요. 근데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 이 컬러로 쌍꺼풀라인 쪽에 살짝 붉은기, 핑크기 넣어줄게요. 대신 시간은 진짜 빨리 가요. 7시에 이제 갔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2시더라. 그냥 아주 시간이 순삭이더라. 요거 사용해서 눈 앞머리랑 이 뒤에 삼각존 쪽 음영도 한번 빼줄게요. 출근을 2번밖에 안 했지만 진짜 한번 어떤 손님이 메가가 약간 드라이브 스루처럼,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내놓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프라푸치노를 쏟은 거예요. 그것도 바깥쪽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이 카페 안쪽으로 쏟은 거야. 완전 나 멘붕 왔잖아. 그 언니랑 그분은 이제 거기 메가 하신 지 3, 4개월인가 되신 분인데, 그분도 당연히 저도 있고 사실 누군가 가르쳐주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서브웨이에서 막 사람 가르쳐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안 그래도 정신없고 저는 막 옆에서 항상 더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음료가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막 물어보지. 이거 레시피 이거 맞나요? 한 번씩 물어보고 만들지. 이러니까 그 언니도 얼마나 좀 정신이 사나웠겠어요. 근데 그 손님이 안쪽에다가 음료까지 엎은 거야. 멘붕 상태였는데 열심히 치웠죠. 그래서 제가 또 든 생각이, 이거는 좀 흘린 사람이 치우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알바생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애교살도 아까랑 똑같은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그냥 그려줄게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그거 정도. 알바를 시작했다. 다음 요걸로 애교살을 1차적으로 한번 그냥 좀 켜만 줄게요. 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좀 시간 알차게 쓰고 막 자격증도 많이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뭔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나 봐요. 적당히 열심히 살고 적당히. 사실 뭔가 항상 그 적당히가 힘들긴 하죠. 뭔가 묘하게 푸르딩딩하네. 완전 웜스럽진 않은 팔레트입니다. 여러분 살짝 뮤트해요. 약간 좀 전체적으로 따뜻한데 채도가 조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팔레트여가지고 제가 지금 음영을 넣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엄청나게 막 웜하진 않다. 그냥 좀 뮤트하기 때문에 완전 웜한 느낌. 이게 뮤트한 거 안 받는 사람, 마치 like me 같은 사람들은 별로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만 계속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로 애교살 한번 밝혀줄게요. 제가 드디어 약간 애교살을 정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진짜 애교살 집착하는 사람의 애교살 방법. 근데 얘도 나쁘진 않다. 아까 그 밑에 있는 흰색을 제가 밝혀줬잖아요. 그때까지는 살짝 뭔가 좀 오히려 확 푸르딩딩해 보인다 해야 되나? 눈가가 확 칙칙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얘를 올려주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써보려고요. 이거를 사니까 기획 세트로다가 미니 애교살 라이너 골든핑크 요거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써가지고 애교살에 진짜 광을 한번 넣어줘 봅시다. 굉장히 예쁜데요? 이름부터 골든핑크여서 예쁠 것 같았는데 훨씬 예쁘네. 근데 얘가 살짝 아직 아예 안 굳은 새 거라 그런지 양이 살짝 떡질 수도 있게 나와가지고 이건 양 조절을 조금 잘 해주셔야겠다. 근데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양 조절만 잘해주면 정말 예쁜 펜슬. 다음은 이걸로다가 눈두덩이에 펄을 얹어줄게요. 되게 거칠거칠할 것 같이 생겨서 하나도 안 거칠거려요.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 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보이세요? 너무 예뻐. 살짝 제가 오늘 속눈썹 빡세게 할 거라서 살짝 그 위쪽까지 펄이 올라오게 발라줄게요. 뭐야? 나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약간 얘네들 약간 쉬머랑 글리터들이 찐또인 팔레트네. 아까 그게 아니라 얘를 애교살에 해줬어야 진짜 예뻤겠다. 이것도 한번 발라볼까요? 약간 좀 두꺼워지긴 하는데 애교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한번 애교살에 살짝 더
더 발라줘 볼게요. 솔직히 그냥 이 매트한 애들 무펄 바를 때까지는 이 팔레트가 막 예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와 얘네가 진짜 미쳤다. 개 예쁘다 진짜. 이 매트 컬러들을 살짝 조금 더 채도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아이라인은 살짝 붉은 걸로 빼줘볼게요. 아 맞아 여러분 저 에어팟 맥스 샀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니로 갈아탔다? 에어팟 맥스가 오래 끼니까 목이 작살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편집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이 뻐근해지면은 진짜 편집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소니 거를 샀어요. 도대체 샀다 팔았다를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시 소니로 왔다. 소니가 가벼운 거는 진짜 가벼운 거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또 간지는 에어팟 맥스가 훨씬 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정해졌어. 내가 헤드폰을 오래 낀다. 헤드셋에서 진짜 오래 낀다. 약간 작업용으로 살 거다 하시면은 아무 다 소니를 사세요. 진짜 그냥 소니 사세요. 진짜 낭패 보기 싫으시면 소니를 사셔야 되고 내가 한두 시간 이렇게 이동하면서 끼고 그럴 거다. 근데 나 그렇게 막 자주 헤드셋 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간지를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을 사세요. 요새 소니가 비싸지고 에어팟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잘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요 두 가지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맨날 쓰는 거긴 한데 홀리카 레시코렉틴 디파인 볼륨 이 보라 색깔이고요. 요 피카소 트위저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척척척 해주기가 편하더라고요. 한번 이걸 해볼게. 사실 카메라 앞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좀 살짝 양이 많게 발라야 돼. 이걸 너무 가볍게 바르면 진짜 하나도 안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야 이거 맞냐? 요새 살짝 떠진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로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줄 때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스카라 이게 굳어서 잘 지들끼리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붙여줍니다. 여기를 뭉쳐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만 해줘도 솔직히 데일리에서는 완전 존재감 있는 속눈썹이거든요. 이 이상 막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화장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우리는 현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 정도만 요새 해주고 있어요. 저도 원래 엄청 집착하다가 요새 속눈썹은 살짝 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데기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고정시켜준다는 느낌. 이걸 일자로 빼지 마시고 위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얘를 돌려서 이렇게 컬을 만들어주세요. 컬을 이렇게. 얘 속눈썹이 올라가면서 점막이 엄청 잘 보이기 때문에 얘도 빠르게 채워줄게요. 전 언더가 진짜 약간 뻐시게 옆으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그대로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한번 눌러주세요. 확실히 이게 열을 줘야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All My Things Kiss Your Eyes 이거 로즈 핑크 브라운 요거 사용해가지고 언더 속눈썹 해줄게요. 와 진짜 여러분 속눈썹이 사기인 이유 진짜 차이 개쩔지 않나요? 이쪽도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반대편도 하고 왔고 지금 뭔가 묘하게 뭔가 화사한 느낌이 없다 했는데 제가 이걸 안 해줬더라고요. 저의 이 사랑 그리스 페인트 사용해서 앞볼이랑 이마를 조금 밝혀줄게요. 이 그리스 페인트랑 이게 클리오 하이드로 퍼프인가? 그건데 얘네가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제가 원래 그 필리밀리 젤리킹 스펀지랑 쓰면은 얘가 살짝 뭔가 뜨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아주 둘이 궁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눈 밑에 앞볼 쪽을 화사하게 밝혀줄게요. 저는 솔직히 커버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화사함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줍니다. 블러셔도 요거 사봤어요. 이것도 릴리바이 레드인데 러브빔 블러 치크 2호 복숭 블러. 이것도 사면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사왔거든요. 진짜 뭔가 딱 난 복숭아보다 살짝 살구스러운 컬러인데 요거를 한번 볼에 발라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살짝 저렴한 느낌의 브러쉬긴 한데 예쁠 것 같은데? 발색이 되게 잘 올라온다. 웃어서 올라오는 이쪽. 오 예쁜데요? 뭔가 본통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조금 더 핑크빛이 올라오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가 양 조절이 되게 쉬워요. 뭔가 약간 좀 진해지는데 한계가 있는 느낌? 발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진해지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양 조절이 쉬운 느낌의 블러셔고 컬러가 일단 너무 예쁘다. 컬러가 되게 뽀용뽀용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블러셔까지 올려줬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제가 이 립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빨리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립 조합인데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일단 데이지크 워터 블러 틴트 3호 피치에이드 요거 사용해가지고 입술 외곽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게 제형 자체가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얇게 밀착되고 이런 건 좋은데 살짝 이런 외곽에 발라주면 파데를 벗겨낸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형 자체를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닌데 컬러가 너무 예뻐. 약간 오버립해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 입술 안쪽에는 5호 리치 피치 발라줄 건데 얘가 진짜 확 화사해지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이 조합은 진짜 봄웜은 다 발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너무 쌉전의 조합인데 이렇게 여기 살짝 블렌딩 해주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뭔가 약간 뭔가 부족했던 메이크업이 확 차는 느낌. 여기도 이렇게 모양 잡아서 진하게 넣어줄게요. 다 이렇게 진하게 하진 않고 이렇게 모양 잡아서 진하게 넣어줄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느낌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만 발라줘도 예쁜데 저는 요새 여기다가 하나 더 하거든요? 요 뮤드 립글라스를 살짝 얹어서 약간 입술이 진짜 뭔가 가짜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인스타에 나오는 뽀용한 입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저는 립글로즈를 전체를 발라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걸 딱 입술 중앙 여기 있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입술산 살짝 이렇게 하면은 립글로즈의 끈적하고 불편한 느낌은 없이 근데 또 립글로즈의 이런 약간 이런 광택감은 가져갈 수 있어. 어때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코끝에 하이라이터 얹어주고 오늘 메이크업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왕창 떠들면서 겟레디미를 마쳤는데요. 너무 떠들어대가지고 이게 영상 길이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